2019년 1월 8일 소프트뱅크 도쿄 본사 손정희 회장이 아담 뉴먼과 악수하며 20억 달러 수표를 건넸습니다. 위워크의 기업 가치는 470억 달러. 제너럴 모터스보다 비싼 부동산 임대업체였죠. 그런데 9개월 후 뉴먼은 CEO에서 쫓겨났고 2023년 11월 결국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손정희의 투자 손실은 140억 달러. 투자 역사상 최악의 실패였죠. 오늘 이야기는 이스라엘 출신 청년이 어떻게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바꾼다며 전 세계를 속였는지, 아니면 정말 시대를 너무 앞서간 비전이었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드라마입니다. 바로 위워크입니다. 아담 뉴먼은 1979년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이혼하고 키부츠에서 자란 가난한 소년이었죠. 이스라엘 해군 복무 후 2001년 뉴욕으로 왔습니다. 바루크 칼리지를 다니며 여러 사업을 시도했죠. 베이비 옷에 무릎 패드를 단 크롤러즈라는 제품도 만들었지만 실패했습니다. 2008년 뉴먼은 미구엘 맥켈비를 만났습니다. 오리건 출신 건축가였던 맥켈비는 친환경 사무실 디자인을 하고 있었죠. 둘은 브루클린의 그린데스크라는 친환경 공유 오피스를 열었습니다. 재활용 가구와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 소규모 프로젝트였죠. 하지만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로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사무실을 찾고 있었거든요. 2010년 뉴먼과 맥켈비는 그린데스크를 매각하고 새로운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위워크. 우리가 일한다는 의미였죠. 첫 지점은 맨해튼 소호의 한 건물. 3,000평방피트를 임대해 유리 파티션으로 나누고 공용 주방과 라운지를 만들었습니다. 월 45달러부터 시작하는 멤버십이었죠. 컨셉은 단순했습니다. 긴 임대 계약 없이 월 단위로 사무실을 쓸 수 있게 하는 것. 하지만 뉴먼은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동산 회사가 아니라 커뮤니티 회사다. 사람들이 연결되는 공간을 만든다. 무료 맥주, 요가 클래스, 네트워킹 이벤트가 특징이었죠. 2011년 첫 투자를 받았습니다. 벤치마크 캐피털이 시리즈 A 1,500만 달러를 투자했죠. 부동산 스타트업에 VC가 투자한 건 이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뉴먼의 카리스마가 통했죠. 우리는 에어비앤비, 우버 같은 공유경제 플랫폼이라는 설명에 투자자들이 넘어갔습니다. 성장은 폭발적이었습니다. 2012년 4개 지점, 2013년 13개, 2014년 32개, 뉴욕을 넘어 샌프란시스코, LA, 시카고로 확장했죠. 젊은 창업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위워크에 사무실이 있다는 게 자랑거리가 됐죠. 인스타그램, 스포티파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기업도 입주했습니다. 2014년 12월 시리즈 D 3억 5,500만 달러 조달. 기업 가치 50억 달러. 부동산 회사가 유니콘이 된 건 처음이었죠. 투자자들은 제2의 아마존이라고 흥분했습니다. 뉴먼은 더 과감해졌습니다. 2018년까지 매출 10억 달러, 회원 100만 명이라는 목표를 발표했죠. 하지만 내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직원들은 뉴먼을 컬트 리더라고 불렀죠. 전체 회의에서 데킬라 샷을 돌리고 불멸을 추구한다고 연설했습니다. 한 번은 직원 해고를 발표한 후 힙합 그룹 런 DMC를 불러 공연을 했죠. 기괴한 문화였지만 모두가 이게 스타트업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2016년 중국 진출을 발표했습니다. 홍하이그룹, 레전드 홀딩스와 합작사 설립. 중국에서만 4억 3천만 달러를 조달했죠. 상하이, 베이징, 홍콩에 동시 오픈. 중국 시장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한 건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2017년 7월 소프트뱅크가 등장했습니다. 손정희가 위워크 투어를 하고 12분 만에 44억 달러 투자를 결정했다는 전설이 있죠. 실제로는 더 복잡했지만 손정희가 뉴먼에게 반한 건 사실입니다. 당신은 다음 알리바바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가 44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위워크 밸류에이션은 200억 달러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2019년 1월 소프트뱅크가 추가로 2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밸류에이션 470억 달러. 우버 다음으로 비싼 스타트업이었습니다.
돈이 넘쳐나자 뉴먼은 통제 불능이 됐습니다. 전용기를 6천만 달러에 구입하고 회사 돈으로 자기 소유 건물을 임대했죠. 심지어 위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한 후 회사에 590만 달러에 팔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비난이 쏟아지자 돌려줬지만요. 확장도 무모했습니다. 위라이브, 위그로우, 라이즈 바이위 등 사업을 마구 늘렸죠. 서핑풀 제조사 웨이브가든, 음식 배달업체 미섭을 인수했습니다. 전혀 관련 없는 사업들이었죠. 2018년 매출은 18억 달러이지만 손실은 19억 달러였습니다. 2019년 8월 14일 S1 서류를 제출하며 IPO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가 대재앙이었죠. 첫 페이지에 우리는 세상의 의식을 높인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회사가 무슨 종교단체인가요? 더 충격적인 건 지배구조였습니다. 뉴먼이 가진 주식은 한 주당 20표의 투표권이 있었죠. 사실상 황제였습니다. 뉴먼이 죽으면 부인이 후계자를 지명한다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가족회사였던 거예요. 관련 거래도 수두룩했습니다. 뉴먼이 소유한 건물을 위워크가 임대하는 시기였죠. 월스트리트는 경악했습니다. 이건 회사가 아니라 사기라는 비판이 쏟아졌죠. 밸류에이션도 말이 안 됐습니다. IWG라는 경쟁사는 위워크보다 매출이 크고 이익을 내고 있는데도 시가총액이 37억 달러밖에 안 됐거든요. 위워크는 왜 470억 달러인가요? 2019년 9월 IPO 밸류에이션을 200억 달러로 낮췄습니다. 그래도 투자자들이 외면했죠. 다시 150억 달러, 100억 달러로 낮췄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9월 30일 IPO를 철회했습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 IPO 실패였죠. 현금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월 소진율이 2억 달러, 3개월이면 파산이었죠. 직원들이 동요하고 입주 기업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은 위워크의 종말을 연일 보도했습니다. 주가가 있었다면 90%는 떨어졌을 상황이었죠. 2019년 10월 22일 이사회가 뉴먼을 해고했습니다. 소프트뱅크가 주도한 쿠데타였죠. 뉴먼은 17억 달러를 받고 떠났습니다. 실패한 CEO가 17억 달러를 받다니 이것도 논란이었죠. 새 CEO는 부동산 전문가 산팀 마스라니, 티모바일 전 CEO였습니다. 소프트뱅크가 구제금융에 나섰습니다. 95억 달러 추가 투자를 약속했죠. 30억 달러 텐더 오퍼, 50억 달러 대출, 15억 달러 신규 투자. 소프트뱅크의 총 투자액은 185억 달러가 됐습니다. 위워크 지분 80%를 갖게 됐죠. 2020년 2월 산팀 마스라니가 CEO가 됐습니다. 구조조정이 시작됐죠. 직원 2,400명 해고, 비핵심 사업 매각, 40개 도시에서 철수, 위리브, 위그로우 모두 폐쇄했습니다. 부동산 회사로 돌아가자는 전략이었죠. 코로나19는 치명타였습니다. 2020년 3월 입주율이 급락했습니다.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서 사무실이 필요 없어진 거죠. 2020년 손실만 32억 달러. 소프트뱅크는 위워크 투자 가치를 22억 달러로 평가절하했습니다. 185억 달러 투자가 22억 달러가 된 거예요. 2021년 3월 다시 한번 스펙 상장을 시도했습니다. 보우엑스 어퀴지션과 합병하는 방식이었죠. 10월 21일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 시가총액 90억 달러. 한때 470억 달러였던 회사가 81% 할인된 가격에 상장한 거예요. 첫날 종가 11.78달러. 2022년은 더 어려웠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고 기업들이 사무실을 줄였죠. 주가는 계속 떨어져 1달러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시가총액 5억 달러. 99%가 증발한 거예요. 나스닥 상장 폐지 경고를 받았습니다. 2023년 8월 위워크가 상당한 의구심이 있다고 공시했습니다. 회계 용어로 파산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죠. 주가는 0.13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2023년 11월 6일 결국 챕터 11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부채 189억 달러.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스타트업 파산이었죠. 파산 신청 당시 위워크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전 세계 777개 지점, 회원 60만 명. 여전히 세계 최대 코워킹 업체였죠. 하지만 장기 임대 계약이 독이 됐습니다. 15년짜리 임대 계약인데 회원은 월 단위로 나갈 수 있으니 구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2024년 6월 위워크가 파산에서 벗어났습니다. 야곱앤코, 큐레이트 캐피털 등이 4억 5천만 달러를 투자했죠. 부채 40억 달러를 탕감받고 지점을 450개로 줄였습니다. 새 CEO는 존 산타니엘로 이제 진짜 부동산 회사가 되겠다고 선언했죠. 그런데 아담 뉴먼이 돌아왔습니다. 2023년 플로우라는 새 회사를 창업한 거예요. 안드레센 호로위츠가 3억 5천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 플랫폼이라는데 또 커뮤니티를 강조하고 있죠. 실패에서 배운 게 없는 걸까요? 위워크의 실패 원인은 뭘까요? 첫째, 비즈니스 모델의 결함입니다. 장기 임대하고 단기 재임대하는 구조는 경기 하강기에 치명적이죠. 둘째, 과대평가입니다. 부동산 회사를 테크 기업처럼 평가한 거예요. 셋째, 경영진의 방만함입니다. 뉴먼의 사치와 관련 거래가 회사를 좀 먹었죠. 하지만 위워크가 만든 변화는 실제합니다. 유연한 사무실, 커뮤니티 중심 공간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죠. 전 세계 도시에 코워킹 문화를 퍼뜨렸습니다. 경쟁사 IWG, 크라우드웍스, 인더스트리어스도 성장했죠. 위워크가 만든 시장입니다. 투자 교훈도 큽니다. 손정희는 위워크로 140억 달러를 날렸습니다. 비전이 너무 컸다고 반성했죠. 하지만 같은 비전 펀드가 투자한 우버, 도어대시는 대박이 났습니다. 높은 리스크, 높은 리턴의 양면입니다. 현재 위워크 주식은 어떨까요? 2024년 파산 재편 후 기존 주식은 모두 소각됐습니다. 새 주식이 발행됐지만 아직 상장되지 않았죠. 채권단이 대부분 지분을 가져갔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접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코워킹 시장 자체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글로벌 시장 규모 200억 달러, 2030년까지 400억 달러 예상. 하이브리드 근무가 일상화되면서 유연한 사무실 수요는 계속될 거예요. 위워크도 재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과연 위워크는 사기였을까요? 비전이었을까요? 둘 다일 겁니다. 뉴먼의 과대망상과 사기적 행위는 분명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일하는 방식을 바꾼다는 비전은 맞았죠. 단지 470억 달러의 가치는 없었을 뿐입니다. 위워크의 유산은 복잡합니다. 수만 명의 투자자가 돈을 잃었고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죠. 하지만 수백만 명이 위워크에서 일했고 많은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실패한 혁명이지만 혁명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흥미로운 건 아담 뉴먼의 현재입니다. 17억 달러를 받고 나간 그는 여전히 억만장자죠. 플로우로 다시 도전하고 있고 투자자들이 줄을 섭니다. 실리콘밸리는 실패를 용서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직도 그의 주문에 걸려 있는 걸까요? 위워크 이야기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기본을 무시하면 망합니다. 수익성, 지배구조, 경영 투명성은 올드 이코노미의 유물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입니다. 470억 달러가 5억 달러가 된 것. 이것이 위워크가 남긴 가장 비싼 수업료입니다.